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야, 뜨거운 주제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 네. 아유, 그걸 전해주시-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후끈하네. 뜨거운 주제로. 예. 장순원 기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요? 과거에는 팩트에 충실하고 네. 자기 생각은 없다고 손을 내줬던 장순원 기자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네. 본인의 입장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다는. 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 얘기 왜 또 하냐는 눈빛으로 보시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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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네. 예, 지난번에는 뭐 야당안도 있고 여당안도 뭐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뭐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그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네. 뭐 경공매를 멈추고 우선 매수권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알려졌고 예. 요번에 조금 새로 눈에 띄는 게 여기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요 건데 그게 뭡니까? 여기 조세 좀 채권 안분. 이게 전 되게 단순한 줄 알았는데 예. 조금 전까지 취재를 하다 왔는데 점점 더 복잡하고 미궁입니까? 미궁으로 빠지는 듯한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알아본 만큼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조세 채권 안분. 예, 조세 채권 안분. 세금을 걷어야 된다. 세금 걷을 게 있다. 세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국세청이 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이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 집 한 채 경매로 붙여서 나오는 돈에서 세금 떼어가면 끝.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집이 만약 10채예요. 그리고 밀린 세금이 10억이야. 예. 그러면 10채를 다 경매에 넣을 건데 이제. 네. 그 세금은 어떻게 어디서 어느 집에서 떼가느냐? 그렇지. 첫 번째 경매에서 낙찰된 게 10억이 됐어요. 네. 그럼 조세채권 10억 원을 저 집에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10집에서 안분해서 가져갈 건지에 네. 따라서 예. 국세청이야 어디서 가져가도 그만이지만 네. 각각의 집에 걸려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네. 국세청이 10억 원짜리 포크레인으로 퍼가는 거랑 1억짜리 조그만 숟갈로 퍼가는 거랑 상황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거 얘기할 건데 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도 아는 척 좀 합시다 지금. 유일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해 주실 거죠? 예. 네, 집에 네. 가려고 그랬는데. 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낙찰이 되면 돈을 가져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소위 경매 배당 순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매 비용이 있고 경매 비용부터 먼저 떼가고.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집을 업그레이드한 데 들어간 돈인데 거의 재판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돈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이 최우선 변제금, 뭐 소액임차 보증금, 지역별로 일정액씩 있죠. 그러니까 소액이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 무조건 정부에서 요만큼 보장해 준다. 예, 뭐가 됐든. 예, 기준이 있고 거기에 예. 또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다음에 이제 뭐 근저당이라든지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뭐 다른 국세들이 이제 권리 발생 순서에 따라서 이제 떼가는데 예. 요 당해세만큼은 미리 이제 세치기를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말은 네. 내 전세금 확정일자보다 네. 국세가 밀린 게 있으면 세금 네. 밀린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정부에서 먼저 떼가고 네. 그 다음에 네. 전세금을 준다. 네. 경매를 했을 때 그 말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세는 그게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국세 그 고지일보다 앞서 있으면 예. 국세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요 당해세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같은 세금은 그 해당 재산에 이제 부과되는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이거는 확정일자보다 뒤에 부과가 됐더라도 이 세금 먼저 떼갑니다. 그게 다 세금이 제일 많은 세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부세. 저게 네. 세입자는 네.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 깨끗한가? 혹은 주인이 다른 빚 없나? 네. 확인해보고 들어갔는데 네. 세금이 많아. 그 다음날 다음 달에 집주인이 뭘 체납해서 세금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이 집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도 네.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금이 먼저 나보다 순위를 앞서서 가져간다는 거니까 예. 웃기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뭐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뭐 조세 징수권의 어떤 안전
법적 안정성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정부가 먼저 떼갔는데 네. 이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해당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거니까 뭐 집이 10억짜리면 뭐 올해 종부세랑 얼마 정도 부과가 되겠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저 정도는 세금으로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으니 내 보증금을 저거에 버퍼를 두고 들어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뭐 합한 판정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해세라는 게 이제 우선순위로 국가가 경매가 끝나면 먼저 갖고 가는 건데 저게 은행 선순위 그 부채 은행 대출보다도 앞섭니다. 앞서는 무조건 거죠? 앞섭니다. 무조건 네. 최우선으로 국세가 먼저 가져간다. 국세가 아니고 당해세. 당해세를 가져간다. 네. 알겠습니다. 요런 세금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확정 일자보다 근데 요 당해세 부과 원칙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요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예.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일 먼저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경매 낙찰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네. 전세 보증금 1억 원이고요. 예. 선순위 근저당 1억 원 있습니다. 대출 1억 받았어요. 네, 근데 당해세가 3천이 붙었어요. 세금이. 네, 여기 전세 보증금은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예. 당해세는 6월에 부과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 1억 5천만 원의 낙찰 금액 중에서 일단 3천만 원 먼저 네. 떼가고 3천만 원 먼저 떼가고 은행이 이제 대출로 빌려준 1억을 떼가고 네. 보증금은 이제 세입자가 2천만 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저렇게 돼 있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게 이상한 나라였던 거예요. 진짜 이상하네 저건. 네. 근데 이제 조금 바꿨어요. 이 원칙을 흔들진 않고 예. 당해세가 우선순위로 가긴 하는데 예. 그 당해세만큼은 세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 어. 세입자한테 도와주겠다는 용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차 보증금 여기 원래 이게 당해세가 나가는 돈인데 요 3천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요렇게 그 일단 3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가져갈 그 세금을 네. 그 세금 금액만큼 보증금 세입자한테 먼저 주고. 우선권 내가 1순위 티켓인데 1순위 티켓 준 거군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은 네. 내가 1순위가 사실은 좀 미안하기는 했어. 근데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횡포 좀 부렸는데 네. 나 이제 안 그렇게 하고 뒤로 빠지면 괜찮은데 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1번 번호표를 네. 그냥 들고는 있어. 들고 있다가 야 거기서 4번 세입자 내 넣어줄게 네 일로 와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번 계속 2번이지. 그러니까 2번은 2번 계속 그러니까 뭐 이 조세 당국의 설명은 아니 요거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 나머지 야. 3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주니까 네. 앞에서는 이제 이런 원래 방식으로 하면 2천만 원밖에 못 챙겼는데 네. 지금 바뀐 방식으로 4월 1일부터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세입자가 더 갖고 갈 수 있으니까 3천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바꿨는데 예. 그 기재부의 설명은 은행의 저당권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행은 1억 원만큼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예. 1억 원만 받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 은행의 권리에는 변화가 없으니 뭐 그 문제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네. 그건 맞는데 여전히 그 당해세는 정부가 먼저 걷어갈 수 있는 번호표는 갖고 그대로 있다는-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아니면 아예 전세 자금을 먼저 그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고 자기도 네. 그 채권 생겼을 때 그 순서에 맞춰서 줄 서면 되죠. 네. 우리의 요구는 세금이라고 해서 세치기에서 먼저 받아가지 말고 세금 걷는 국세청 당신들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그렇지 확정일자가 먼저냐. 그렇죠. 기다려라 하는 게 원칙이지. 누가 세입자를 국세청이 도와주랬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튼 이건 전 지난번 바뀐 알겠습니다. 거고. 예,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확정일자보다 먼저 부과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도 당연히 이제 먼저 떼가죠. 그렇죠. 떼갑니다. 그건 지금도. 당연한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왜 수백 채 그 화곡동이라든지 뭐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백 채를 집을 보유하면서 이제 전세로 돌린 거잖아요. 예. 그 과거에 이제 종부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수백 채씩을 돌리다 보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부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해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이라든지 전세보증금 확정 일자와 비교했을 때 뭐 순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경매를 하더라도 이제 당해세니까 먼저 떼가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조세 채권이 있으면 경매를 다
해서 경매 뭐 1, 2, 3, 4, 5 진행할 때마다 세금을 먼저 다 떼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예를 들면 100억 세금을 받을 게 있어요. 국세청이. 네. 그러면 첫 번째 집이 1억이 나왔다. 그럼 1억 받고 2억 받고 3억 받고 이렇게 계속 세금만 먼저 걷어간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100억을 다 떼갈 때까지 예. 이제 가장 앞선 순위가 이제 세금이니까 정부는 일단 계속 경매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조세채권 다 받아갈 때까지 이제 계속 먼저 그 경매 금액을 배당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에 이제 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그 되게 순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세 채권을 다 확보할 때까지는 정부가 거의 이제 먼저 가져가고. 배당금을 거의 다 받아갈 텐데 예. 그때까지는 그때 경매에 나간 분들은 받아가는 게 별로 없을 테고 그렇겠죠. 그 이후에 이제 조세 채권을 다 확보한 뒤에 이제 경매가 되면 그분들은 이제 좀 먹을 게 생기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세입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경매 순서가 언제 들어가느냐가 그렇죠. 매우 중요하네. 그럼 내 집은 제일 늦게 늦게 경매하도록 경매해야 유리한 거네. 버티거나 뭐 네. 취소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을 하거나 네. 하면서 버텨야 되겠네요. 와. 그래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많이 된 화곡동 빌라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집을 1,200채를 소유했던 이제 예. 집주인인데 예. 여기에 부과된 종부세만 62억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거기 빌라왕 대책위원장 화곡동 빌라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제 2021년 10월에 보증금 2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왔고 11월 19일 날 그해 이제 확정일자를 신청을 했대요. 예. 근데 바로 직전 전날에 11월 18일에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그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11월 20일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휘되잖아요. 예. 근데 그 19일 날 마침 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종부세를 국가에서 먼저 다 받아갈 때까지 예. 이제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몇백 채는 그렇게 되겠죠. 여기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분 정도는 이 조세 채권보다 이 확정일자가 늦기 느려서? 때문에 받아갈 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매를 해봐야 이분들은 이제 아무런 이제 받아갈 게 없는 거죠. 야. 그래서 그럼 이번엔 말씀하십시오. 뭐 하고 아닙니다.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거는 근데 이거 뭐 안분 방식이 바뀌었다면서요? 이제 바뀐 게 이제 그 전에는 조세 채권을 다 확보할 때까지 이제 국가가 먼저 떼갔는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집이 뭐 100채라고 하고 받아야 될 돈이 100억이라고 하면 예. 이제 집 개수로 다 100채별로 다 쪼개서 세금을 조금 분배를 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그 조세 채권을 다 확보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집에 뭐 예를 들면 뭐 100채가 있고 세금이 100억이면 예. 쉽게 말해서 뭐 1억씩 다 이제 쪼개서 한다. 쪼개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 1억만큼은 1억만큼만 갖고 가고 나머지 이제 그 조세 채권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1억만큼만 먼저 가져가겠다. 라는 그 전에는 경매를 제일 첫 번째 한 사람들이 국세를 그 당해세를 먼저 싸그리 다 떼갔는데 네. 그러면 처음 경매한 사람이 너무 불리하니 그 네. 세입자가 너무 불리하니 예. 그 떼가긴 내가 먼저 떼가는데 네. 조금씩 나눠서 떼가겠다는 거죠 전체를. 네.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 네. 지금 뭐 근데 외부에는 이제 알려지기는 n분의 1 해서 뭐 집이 세금이 미납액이 100억이면 예. 집이 100채면 뭐 1억씩 1억씩 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예.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이 그 세금을 배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집이 A, B, C 세 채가 있었다고 예. 쳐요. 예. 그럼 A에도 부과된 당해세, 종부세 재산세가 있겠죠. 네. B도 집이니까 종부세 재산세가 부과됐겠죠. 예. 네. C도 집이니까 종부세 재산세가 부과됐겠죠. 예. 그럼 각각 A, B, C를 경매를 팔 때 각각의 그 집에 부과된 그 세금만 당해세로 치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A에 부과된 재산세, B에 부과된 재산세, C에 부과된 재산세를 각각 경매 칠 때마다 국세청이 뭐 빠른 번호표로 갖고 가든 하여튼 가져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첫 번째 경매한 집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A가 한 채가 집이 있으면 이거는 A에 다른 그 종부세가 매겨졌겠죠.
그런데 아, A, 나 B가 이해했어. 있으면 이해했어. 세율이 달라져요. 아, 2주택이니까. A, B, C 세 개가 있으면 세율이 달라져서 A, B, C 전체에 매겨진 종부세는 각각 A와 B와 C와 C가 각각 한 채씩 있을 때 부과될 종부세와 다르죠. 다른데 어. 종부세 고지서는 한 사람한테 날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죠. 개인한테. 어. 그렇죠. 그런데 그럼 자 종부세가 총 3억이 나왔는데 네. A, B, C는 각각 가격도 다 다른데 뭐 때문에 3억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채라는 이유로 나온 세금인데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다 써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재산세라면 집의 개수와 무관하게 그냥 집의 가치에 따라서만 부과가 되니까 얘 때문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게 매우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주택 숫자에 따라서 막 세율이 달라지니까 자기들도 이 세금이 어디에 나온 당해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해세라고 하는 건 그 부동산에 부과된 그 세금이라는 의미로 당해세잖아요. 네. 그런데 당해세를 왜 남의 다른 집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기서 떼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회랍니다. 다른 집에서 부과된 세금은 예. 안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부과된 세금도 안 냈네? 그럼 국세청이 딱 보고 이분 세금 안 내고 자꾸 왜 안 그러셔? 네. 라고 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집이 100채나 돼? 이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그 가압류를 걸어야 되냐? 당연히 결정하고 가압류를 겁니다. 세금을 밀렸으니까. 예. 그거는 A에 걸 수도 있고 B에 걸 수도 있고 C에 걸 수도 있고 다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걸려온 그 날짜에 번호표를 뽑는 겁니다. 국세청은. 네. 당연히 줄 서서 받는 거지. 우리는 세금 채권 받을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는 건데 문제는 처음에 당해세라고 하는 그 세금을 도대체 얼마라고 계산할 거냐. 종부세가 60억이 부과됐고 집은 예를 들면 10채인데 그럼 각각 열로 그냥 나눌 거냐. 아니면 각각의 공시지가의 가중치를 둬서 60억을 나눌 거냐. 그거 어떻게 나눠도 이상해진다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산 주택이니까 1주택일 때 샀는데 왜 종부세를 그렇게 많이 부과해? 네. 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아마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하겠죠 뭐. 네. 그래서 이게 복잡해졌다 이게. 더 복잡해서. 그냥 하여튼 그걸 나눠서 이게 결론은 네. 어쨌든 처음에 경매한 사람 세입자가 덜 불리하도록 네. 나눈다. 네. 나눠서 M 빵이 돼 있지. 뭐 무슨 빵이 돼 있지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조금 배분을 해서 걷어가겠다. 그래서 종부세가 네. 주택 숫자와 무관하게 그 집의 가치에 따라서만 재산세 컨셉으로만 부과됐으면 네. 이걸 뭐 안분 배분하고 뭐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 세율 자체가 주택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람에 네. 이 집한테 부과해야 할 당해세가 얼마인지 컨셉이 이상해졌다는 뜻인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전세 사기 대책한다고 그래서 종부세를 없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요 채팅창에서도 일단 집을 100채 갖고 나서 고민해 보는 걸로. 니들 지금 여기서 싸울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지금 원래는 이게 컨셉이 되게 심플한 줄 알아서 네. 기재부에 좀 물어봤더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요약하자면 그 기존에는 정부가 일단 자기 세금 먼저 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뒀는데 예. 세입자한테도 조금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기들이 먼저 떼갔던 그런 세치기 하던 것들을 조금 좀 덜 하겠다라는 컨셉 자체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세금 체계가 좀 심플하면 좋은데 이게 아까 당해세를 먼저 자기네들이 받아가고 세입자한테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랑 제도가 좀 엉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해세가 많아지면 당해세로 본인들이 많이 먼저 떼가면 그걸 이제 그 세입자한테 또 넘겨준다고 토스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사이에 만약에 대출이 껴있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걸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하는 방식을 찾은 게 아닌가. 뭐 세입자도 돕긴 돕겠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럼 특별법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러면 특별법은 이번에 전세 사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일 텐데 예. 그럼 전세 사기 대상자들만 이렇게 바뀐 안분 배분 방식을 쓴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예.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아니 그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네. 사실상 전세 사기인 거일 수도 있죠. 네. 집을 1000채 사서 전세 놓은 사람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전세 놓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집값이 올라주기만 했으면 계속 돌려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야 이런 집을 100채나 했어? 이런 사기꾼 이러는 거고 집 3채밖에 안 굴렸는데요 하면 이건 일반인. 괜찮고? 이게 무슨 기준이 이러냐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을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고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한 번만 네. 네. 특별법 제 지원 대상이 뭐 1, 2, 3번은 그나마 좀 명확해요. 근데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5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그다음에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이 6가지 조건을 맞춰야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저거 너무 애매하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뭐 화곡동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또 뭐 수사를 받고 있고. 집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줬고 예. 그 전세를 내주자마자 바지 사장을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갖고 예. 명의를 바꿔서 자기는 쏙 빠져나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사기인 게 좀 명확한데 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참 얘기되는 동탄에 무슨 갭 투자왕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 동탄에 그 오피스텔 뭐 100채, 200채를 사서 예. 처음에 그 오피스텔 가격보다 전세가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전세값이 집값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집을 뭐 100채, 200채를 돌려서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랐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역전세에 맞아갖고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나 이제 집값 못 돌려주니까 네가 살 테면 사가고 예.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세를 들어간 사람은 이거 전세 사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역전세라고 봐야 될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앞에 저 화곡동이나 뭐 여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원희룡 장관도 여기는 사기 피해자가 확실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동탄이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이런데 갭 투자 많이 했다가 이번에 망한 분들의 집에 새 들어간 분들은 약간 답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시끌시끌하게 해야 네. 뭐가 해결해줘? 뭐가 해결된다는 네. 전례를 또 한 번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머리띠 두르고 네. 국회 앞으로 가고 어디 앞으로 가고 꽹가리 치고 하는 이유가 네. 저렇게 해주니까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원칙을 원칙을 정해야지. 정해서 해줘야 돼. 해줘야죠. 미추홀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는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어떻게 복구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있고 그 바라는 바람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생계가 위협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사고를 당하든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은 도와준다. 네. 그 원칙이 있으면 그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네.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도와드립니다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안부 문제. 그러니까 네. 나라가 미납 세금을 먼저 걷어간다는 원칙에 대해서 네. 그걸 얘기해야지. 그럼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다 배분을 하는 걸로 하든지. 예. 요 전세 사기만 또 이렇게 하고 예. 나머지 경매에 들어가는 거는 또 원래대로 내가 한다. 네. 그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안본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 원칙이 아니고 그냥 임기응변에 가까운 거잖아요. 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특정이 되면 뭐 그렇게 그런 해주고. 안분을 해서 전세 그나마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아니면-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바꿔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선정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 선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조세 체계의 어떤 복잡성하고 좀 엮여갖고 약간 대책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계속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만 특별히 특혜를 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원칙은 오케이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기 피해자들에게만 국가의 재정으로 네. 그 사기 피해를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각종 사기 피해도 그럼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건데 다 도와줄 거냐의 선례가 생기니까 그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워지신 분들은 우리의
그 사회 안전망 기존의 사회 안전망으로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네. 계속 전세 사기 어떻게 할 거냐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네. 이거나 저거나 만들어 붙여 주다 보니 네. 이거 저거 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당해세 우선 원칙도 좀 이상하게 물론 그 원칙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이거 세입자들 피해 지원한다고 해서 그 번호표만 바꾸는 그 원칙도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해졌고 안본 원칙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지금 약간 모든 이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안본 원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안본 원칙이 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갖고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안본 원칙에 대해서는 3% 하이라이트에서 좀 더 설명하고 분명하게 좀 정리를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이거 왜 이런 분들만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안 도와주냐 뭐 이렇게 예. 고민할 게 없는 게 예.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별로 도움받을 게 없어요.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네. 주겠다는 게 네. 그게 뭐 그렇게 큰 그거겠습니까? 뭐 거기 뭐 플러스가 있다면 아주 저리로 뭐 긴 기간 빌려준다. 예. 라는 거랑 이제 혹시 사기 싫으면 LH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살게는 해주겠다. 거주할 수 있겠다는 게 요번에 그 전세대책 특별법의 사실 큰 뼈대인데 네.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이긴 그런 지원이죠. 거죠. 그거 국가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세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원래 LH 그렇죠. 임대주택에 자기가 자격 조건 갖춰서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서민 A 씨가 네.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서민 A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분들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표로 사실은 거기다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세 사기 당했으니까 당장 뭐 힘들긴 하시겠죠. 그래서 아예 외면하자니 그렇긴 한데 그때 그때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매뉴얼 같은 거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매뉴얼로 한다. 이 원칙 1, 원칙 2. 뭐 그런 게 없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이게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와 또 변화랑도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원흉인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 전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보호 대책이 별로 없고 최근에 또 전세 대출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그런 건데 뭐 안전장치라는 게 별로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되면 이제 중간에 세입자만 덤텅이를 쓰는 약간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 그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 집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요즘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아예 이럴 바에는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은 사적인 계약인데 그거를 약간 서민들이 많이 쓰는다는 이유로 전세 자금은 또 대출도 특별히 많이 해주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갭 투자가 나오고. 왜 전세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집주인들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내가 살아요. 두 번째 집을 내가 사서 임대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 대출을 8억 해주면 내 돈 2억만 넣어서 그 집 사서 대출 이자는 뭘로 갚습니까? 오는 세입자한테 월세 받아서 갚으면 되죠. 예. 그러면 전세고 전세 사기고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세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전세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두 번째 집으로 임대해 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냐? 그럼 이 세입자는 어디 살아요? 그러니 집주인이 두 번째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될 일인데 이거는 필요하니까 허용하면서 다주택자한테 무슨 대출을 해주냐라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니 당연히 전세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은행에서 다주택자도 무관하게 다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 전세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갚으면 오히려 돈이 남는데 왜 집주인들이 굳이 전세로 하겠습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있는 장순환 기자님. 요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맞습니다. 경우도 있지만 예.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어.
그 세입자의 돈으로 레버리지 투자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의 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못하게 그냥- 그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주라고요. 그냥 본인이 리스크를 네, 떠안도록 떠안게 해주라고요. 그 대출 못 갚으면 자기 집 팔아서 경매로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주려고 하니까 전세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전세도 막고 대출도 막으면 집을 누가 짓습니까? 네.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전세 문제는 네, 오늘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장승원 기자님의 생각을 예. 또 오늘 살짝 알 수 또 있었죠? 엿봤죠. 알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둔촌주공은 요즘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잘 올라가고 거기 뭐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암프로님 우리 그때 그때 안 들어가신다고. 네, 들어가라고 했죠, 내가. 영상 기자 앞으로 다양한 주제 해주시는 건 좀 고마운데요. 네. 할 때마다 한 30초씩 둔촌주공 업데이트를 좀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언더스탠딩의 고맙습니다.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물러가고 예.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